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양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지역 현안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오늘 이 시간 단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한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60분간 진행되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KBS 충북 유튜브 그리고 KBS 플러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만 참석했으며 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후보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 자리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직입니다. 네, 단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이 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조 연설을 한 뒤 지역 현안을 다룬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공약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을 한 뒤 두 번째, 세 번째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후 후보자를 검증하는 주도권을 갖는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후보 맺은말로 토론이 마무리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제와 토론 방식은 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기조 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이유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후보, 김광직 후보 순입니다. 자, 먼저 김문근 후보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단양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 기호 2번 김문근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그 막중한 책임감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12명 시장 군수에게만 주어지는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정부 평가라든가 공모사업 그 성과도 전보다 크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군정과 도정을 두루 경험했고 또 도와 중앙까지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청렴과 열정을 더해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을 완성하고 단양의 미래 100대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큰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군수, 깨끗한 군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직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단양군수 후보 김광직입니다. 지난 30년 단양은 관료 출신 군수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분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30년 인구 3만 명이 무너졌고 지역 경제는 침체됐고 단양은 소멸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단양을 살리려면 군수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발맞추고 예산을 끌어오고 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당에 있습니다. 저 김광직이 기본소득으로 돈을 돌게 하고 예산 떠오는 군정으로 단양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니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며 김광직 후보, 김문근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양 지역의 핵심 산업은 크게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에서 나오는 폐 자원을 재활용하여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사업과 시멘트 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산업 모두 환경 오염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환경 오염 해결 방안과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광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를 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양은 오랫동안 시멘트 산업과 충주댐 그리고 산업 폐기물 처리로 국가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 희생에 걸맞는 구체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광직은 그동안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 2단지 확장 저지, 영천 폐기물 매립장 저지, 영동 상사 입점 저지 등 군민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녹색 단양을 위해 시멘트 업계의 소송로 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군과 주민, 전문가가 함께 상설 점검 체계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공개하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건강관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장 인근 마을 주변에 사는 분들에 대한 역학검사, 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시멘트 기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환경개선, 주민복지, 의료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를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일자리도 지역에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김문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단양군 관내에 지금 말씀하신 폐자원 관련 사업체는 총 17군데가 있습니다. 시멘트 3사가 있고 또 폐자원 재활용 업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이라면은 기존의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다가 입사 시간 공개토록 하고 굴뚝 TMS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진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물리적인 공정, 예를 들어서 단순 파쇄한다는 것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소각이라든가 녹이는 용융이라 그러죠. 그런 화학적 공정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근수 때 영천리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불허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 이긴 바가 있고 또 지난해에는 두음리 광산을 불허해서 지난 1월 달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천리에 10분의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불허했습니다. 아마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생 방안을 위해서는 시멘트 상생 기금을 좀 더 주민 체감형으로다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또 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토록 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에 이어서 폐자원 재활용 업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 시멘트 상생 기금에 준하는 별도의 기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통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공약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반론과 재반론을 위해서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토론이지만 만일 토론 중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이 있을 경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문근 후보, 김광직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김문근 후보 시작하시죠. 네, 우리 김광직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10여 년 전이죠. GRM 입주 시에 이걸 적극 반대해 주셨고 아주 그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에 김 후보님께서 우리 단양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역시 언론에 보니까 요즘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 이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면은 수려한 우리 자연 관광에도 안 맞고 청정 이미지에도 안 맞고 또 항공 사진을 또 찍은다 하더라도 보기 안 좋을 것이고 또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입지는 쉬워도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 이거 잘못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을 보호하는 그 가치와 지금 또 그거를 그걸 개발하자는 거는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어느 쪽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졌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벌과 식물, 나비가 죽는다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많았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것은 산지에 이렇게 우리가 유유지라든지 도로 사면이라든지 폐광산이라든지 이런 데다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산지를 깎고 그 안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세게 반대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것이 공유부로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돈을 몇백씩 풀어가면서 주민들을 말하자면 뜻을 왜곡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유휴농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의 사면, 고속도로, 그다음에 일반 국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좋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과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반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오해가 많았다. 근데 오해가 요즘에 다 풀렸다. 또 농지 사면 뭐 그런데도 그런데 해도 괜찮겠다. 유유지 같은 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지는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유유지에 저는 조금만 농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말꼬리 잡지 마시고 제가 아까 농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유지라고 한 걸 뭘 자꾸 농지, 사면, 유유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는 이제 그래요. 지금 어상천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사업학이 있어요. 건물 지붕에는 이래 되는데 산지라든가 또 농지 이것은 좀 더 저도 뭐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네. 이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고 들어오긴 쉬워도 빼내버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이. 제가 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면 그런 주장을 아니 하겠습니까? 일단 제 주도권이니까 좀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건 틀림없고 그래서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산지 농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냥 절대 농지라든지 우리가 제 얘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 주도권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때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상천 공공기관 건물에다 지붕 설치하는 사업을 공모 신청했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아마 6월 달에 26억 투자해가서 하는 중에 일부겠죠. 내 얘기 막지 마시라니까. 네. 6월 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면사무소라든가 육묘장 2군데 체육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차장 이런 데다가 500kW 하게 되면 수자원에서 11억 우리 군에서 5억 하게 되면 16억인데 이걸 가지고 수익금 전액을 어상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인다면 또 2개 더 붙인다면 소득에서는 그 매력이 있는데 다만 자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잘못 판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그거고요. 군수님 우려 뭐 충분히 그래서 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늘 농어촌 기본소득을 많이 강조하시던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6일 우리 군에서는 대상 지역으로 신청을 했고요. 전국 69개 군 중에서 7+3에서 10개 군이 선정됐고 금년도에 또 이제 전국에 5개인데 한다 그래서 추가 선정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이거 내려오기 전에 군수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 10등 안에 못 들었으니까 다시 또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 그럼 지시했던 말씀이세요? 4월 군수한테? 28일 아니 내긴 막지 마시고 제가 좀 이따 답변 네. 시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28일 날 우리가 신청을 이제 했다고 이제 언론 자료에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국민 2,700여 서명부를 받고 그랬었는데 4월 30날 밤 늦은 시각에 10시 20분에 부군수한테 전화해서 왜 면장이 다니면서 건의서를 받는가? 선거 개입이 아니냐? 군수 지시냐?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막바로 다음 날 인터넷 매체에 보면 기본소득 응모에 나서줄 것을 부군수한테 호소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근데 그것은 그 전에 한 얘기를 건의서를 지금 왜 왜곡하는 받느냐 거죠. 받지 마라 항의한 것과 그거는 또 이틀 전에 이미 공문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틀 전에. 아이고. 이틀 전에 4월 28일 날 공문이 도청에 올라갔는데 그래요, 이틀 네. 후에 4월 30일 날 그런 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 올라간 거를 호소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아니 그거는 제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보도 주지도 않았고. 제가 답변 드릴 때 아니 얘기해 그 자꾸 주세요. 왜곡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차이가 나는데 이미 올라간 문서를 다시 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4월 28일 그 올라가기 이전에 2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이나 17만 원씩 하는 걸로 지금 그 가점이 1점씩 있다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수년 동안 됐는데 노력해 오고 자, 했는 걸 그래서 가지고. 조금 더 드릴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1분 그러네. 남았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추진 의지 없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른 시간을 이용하기로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핵심이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니 말씀해 이렇게 지금 주세요. 자꾸 좀 오해를 이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년 전부터 했고 단양이 제일 먼저 2022년도 3월 1일 날 우리가 이명희 회장님을 하고 해가지고 본부도 만들고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연합의 공동 대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이장님들하고 그 서명 받으려고 몇 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뭐 얘기를 듣고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가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거는 지금 저 후보 중에 한 분. 서명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 찬성하고 격려해 주셔야지. 그걸 아니,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언제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이거를 군수님이 이걸 왜 지시를 하느냐, 받았냐, 군수가 시켰냐 그랬다는 군수님이 지시를 했냐 여부를 물어본 거지. 그걸 자꾸 왜곡해서 네, 그걸 주어진 시간이 다 반대한다고 지났습니다. 공약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김광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제 8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공약으로 출발하지만 평가는 성과로 끝납니다. 김문근 군수께서 2022년 선거에서 단양군 3만 인구 회복, 공공기관, 기업연수원, 유치, 단양읍내 주천안 해소, 목골 애곡지구 종합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이 인구 3만 회복이었습니다. 귀농 귀촌, 청년 창업, 기업 유치, 임대 아파트, 출산 장려금, 학교 살리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양군 주민등록 인구가 2026년 3월 기준으로 하면 26,644명입니다. 3만 회복은커녕 2만 6천 대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인구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말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하고 살만한 일자리, 살만한 집, 살만한 의료, 질 좋은 교육이 있어야 늘어납니다. 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면 첫 번째 공약부터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저 김광직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군민의 생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 기본소득을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단양 안에서 돈이 돌게 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이 와서 살 수 있고 귀농 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돈이 돌고 사람이 안정되면, 살림이 안정되면 사람은 자연히 돌아옵니다.
인구 회복을 약속했지만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네, 후보님 이 질문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약속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지금은 다시 그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추진한다 그랬는데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26일 날 그걸 올렸습니다. 전국에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두껍게 책을 잘 만들고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유감스럽게 전국에 그 등수에 들지 못해서 중앙위까지 올라가는데 등수에 못 들은 그뿐이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올렸는데 1차에서 안 그 됐고. 의지 없다고 표시하셨잖아요. 그걸 조금 이따 이제 길게 얘기해요. 지금 길게 뭐 얘기할 시간 없고요. 지금 현황판 제 시간 이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때 얘기하시고요. 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대형 어쨌든 주차 그거에 대해서 타워 우리 의지가 있다는 3개소 걸 신규 주차 공간 2,000명 이상 확보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국민들은 장 보러 가기 어렵고 관광객은 주차 때문에 발길을 돌립니다. 이 정도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난 해소 공약 도대체 어디까지 이행된 것입니까? 주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관광과 상권, 국민 일상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 불편 해소하겠다는 그 약속이 실패한 것입니다. 저 김광직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를 단순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골목골목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주차 체계를 만들고 공공주차장을 확충하고 생활권별 분산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까지 함께 묶어야 비로소 주차난이 풀립니다. 네, 후보님 질문을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 대책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막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 군에만 면수를 가지고 지금 졌던 게 강변서부터 몇 군데를 하고 또 공원에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선거 시기에 맞춰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닌지 2,000명은 그럼 언제 다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차장 그 문제가 제가 제1번 공약으로다가 추진하다시피 하고 취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월 점검을 했고 진짜 너무 깊을 정도로다가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허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토지 문제라든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일부러 늦춘 것이 아니라 또 의회라든가 도회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구경시장 주차 타워 지상 5층 하는 거 그것도 지금 160억 원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고 강변 주차장이라든가 제가 좀 중앙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자마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고 그 정부 여당이 아니라서 힘든 거 아니었나요 혹시? 자, 세 번째 공약은 농산물 정부 여당이 아니라 윤석열 마케팅. 대통령이 있고 도지사 있고 국회의원 있고 우리가 다 있을 때 그때도 예. 못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때도 못하시고. 그것이 자, 여하튼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은 누가 있어도 행정 절차를 반드시 철저히 이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글쎄 철저히 이행했는데 못하신 거잖아요. 4년이나 지났는데. 세 번째 공약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였습니다. 직판장, 공동사업법인,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농민 주머니 채워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전 공약은 읍면 갈등만 노정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농업정책은 행사장 현수막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저 김광직은 다릅니다. 농민이 살아야 단양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고 그 소비가 다시 농민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도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효과가 커집니다. 농산물 판매가 보상제 실시 등으로 소득까지 보장받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목골 신도시 애곡 종합 레저타운 관광벨트로 2천만 관광객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000만 관광객이 9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900만대로. 선거 때는 늘 이런 대형 개발 공약이 화려합니다. 문제는 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남고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장밋빛 공약이 아닙니다. 삽도 제대로 안 떴고 국민의 삶도 바뀌지 1분이 않았다면 남았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그 주시죠. 공약은 미래 비전이 아니라 선거용 문구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부지 재구성, 민영아파트, 도시가스, 탄소포집, 산업단지 듣기 좋은 말 많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지난번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공약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반론 다시 시간 좀 한번 주시죠.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애곡, 목골, 신도시, 관광벨트 2천만 유치 어디로 갔습니까? 그 하나하나 지금 26초 남았는데 그 많은 거 답변할 시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예. 우선 목골 개발 이번에 제 공약집 그 나왔습니다만 제 1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 2년 만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7, 8개 되는 거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것이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당선된다면은 7월 1일자를 막바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박차를 더 가할 것입니다. 네, 상대방 공약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양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외부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들이 단양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단양만의 특화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광직 후보, 김문근 후보 순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광직 후보 시작하시죠. 단양군의 미래는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과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정착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 김광직은 교육과 정착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귀농 정착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와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함께 꾸리겠습니다. 청년이 들어와도 살 집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생활비가 버겁고 교육할 환경이 안 되면 정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에 돈이 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청년은 단양에 남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방과 후 돌봄 강화, 통학 안전 확충, 진로 직업 교육, AI 교육, AI 사용자 교육, 예를 들면 클라우드나 제미나이 또는 챗GPT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인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결국 아이가 자라고 청년이 머무는 단양이 되어야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햇빛연금, 청년 정착, 교육 투자로 머무는 단양이 살기 좋은 단양 되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문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먼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민서 8개 4년간 지원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대학 입학 축하금을 1인당 100만 원씩 매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초, 중학생 천문 지질교실, 해외 탐방이라든가 영어마을 방학 캠프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단양에 있는 고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 1년 내내 전원에 대해서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전교생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외여행, 수학여행을 금년부터 여행을 가도록 2억 2천만 원대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공약으로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또 초등학생 외국어 연수하고 또 단양산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하는 그런 거를 공약했습니다. 청년 정책이라면은 최근에 청년 희망센터를 설립했고 원리쉼터를 개관했고 청소년 수련관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또 청년 월세를 지원 중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약한 것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성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 노고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청년 정착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주 4.5일제 추진에 따라 이 국민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관광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충북의 관광 1번지인 이 단양군을 찾는 관광 수요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양군의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김문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단양군에 있어서 관광 산업은 이번 민선 8기는 물론이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정의 첫 번째 역점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라든가 인기도 조사에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 8기에서도 관광 시설을 많이 확충했고요. 또 신규 축제, 단양갈래 앱이라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관광시설 등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상품 이런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탈거리, 살거리, 놀거리, 이런 배울거리, 이런 그 여러 가지 즐길거리, 또 문화예술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 단양에서 머무는 단양으로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당선된다면은 야간 광경을 활성화하겠다. 단양 야경 8경을 지정하고 야경이 아름다운 단양을 공약화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소백산 그 천문대를 연계해가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또 학교 수학여행 따라 유치하는 학교교육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다이나믹한 그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항공이라든가 수상 레포츠 도시로다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광직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단양은 한때 연간 관광객이 1,000만을 넘기던 관광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만 관광이 무너졌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도 함께 식어가고 있습니다. 단양 관광은 이제 양만 늘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체류형 관광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물고 먹고 자고 소비하는 관광 전체가 틀로 묶여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오더라도 지역에 돈이 충분히 남지 않는 구조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관광이 단양의 중심 산업이라면 그 관광이 실제로 상권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문근 군수께서 콘도 바로 밑에 공원에다가 노래도 하고 음식도 팔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제복합관광특구와 같은 큰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치유형 관광, AR, VR 체험, 트레킹, 휴양을 통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만 소비하던 구조를 넘어서 읍면 전체가 혜택받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반론과 재반론을 위해서 최소 30초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토론이지만 만일 토론 중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을 할 경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광직 후보 그리고 김문근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김문근 후보께서 열심히 일하신 거 뭐 인정하고요. 그런데 공약으로 목골 개발을 내걸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평 규모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관광, 주거,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평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성된 신도시에 아파트는 누구에게 팔 것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10만에서 15만 평 부지를 조성하려면 토지 매입비, 산지 절개비, 기반시설 설치비만 해도 수천억이 들 것 같습니다. 단양군 한 해 예산이 본 예산 수준 4,900억 정도입니다. 그 예산 전체에 맞먹는 개발 사업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김문근 후보 스스로도 행정 절차 완료와 토지 확보,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원이 없고 선거용 공약이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신도시에 들어올 입주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도시에 투자할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택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단양 인구가 지금 2만 6천입니다. 고령화율이 41%에 육박합니다. 신도시를 지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10만 내지 15만 평짜리 신도시가 미분양 유령 도시로 전락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에 대해서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목골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제가 침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온 거 아마 알고 계실 있습니다. 겁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은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산이라서 도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천이나 딴 데보다도 땅값도 집값도 더 높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도담리까지 그 멀리 올라가려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뭐 국민들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셨고요. 아니, 그 말씀에 대해 시간 줘야죠. 제가 조금만 더 30초면 되니까 30초 되잖아요. 그 아파트를 누구한테 팔 것을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지 나도 몰라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 지혜를 마셔야 되고 비록 아니 제 주도권이니까 30초 내면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질문을 그래서- 1분 이내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신에 단양읍 삼복로에 1985년도에 지어진 성신 양회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3층짜리 6개동이고요. 108세대, 올해로 40년 된 노후주택입니다. 저는 이 낡은 연립을 사측과 협의해서 20층 안팎의 공공차명 아파트로 재건축해서 공급을 하면 좋겠다고 사측과 생각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군이 이거 안 한답니다. 40 내지 70세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10번 더 얘기했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에게 장기 임대로 공급하고 저층부에는 다둥이를 위한 방 5개짜리 주택 20호 정도를 특화해 넣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조성하고 만드는데 수천억을 쓰는 것보다 있는 땅에 현실적으로 집을 짓고 국민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단양의 실정에 맞는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꿈 같은 신도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낡은 연립 자리에 청년이 오고 신혼부부가 오고 아이 많은 가족이 뿌리내리는 단양형 주거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단양의 인구 문제 핵심은 매포업입니다. 매포는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의 시멘트 3사가 단양 경제의 중심입니다. 군 공식 자료도 이 3사를 매포 경제의 핵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3분의 2가 살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중에 큰 이유가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으니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이 없으니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니 또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끊겠습니다. 저는 매포읍 산업정주 복합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단계로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공임대의 확대입니다. 현재 가평리에 우리 후보님께서 착공한 자, 후보님 지금은 이 상대 후보자 검증을 그거 위한 얘기하는 수도권 거예요, 토론 시간입니다. 예, 후보 가평초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공공임대- 해주시죠. 공공임대 18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8호는 잘 하셨는데 위치는 매포 읍내가 좀 낫지 않았나. 왜냐하면 가평초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고, 그 임대주택을 만든 거는 저는 잘했다고 칭찬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 또 기업에서 오는 전입사원들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쪽도 발전시켜서 매품 내에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군이 이거 다 투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LH나 충북개발공사와 같이 매입임대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좀 확보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민영 아파트를 한 100여 세대 이상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규모로 지으면 어려우니까 일반 분양 100%가 아니고 공공 또는 기업 매입분을 한 30% 정도 협의해서 확보해서 미분양 위험을 좀 차단하겠습니다. 집은 짓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와 기업 기능을 함께 옮기는 겁니다. 자, 후보님. 그 수요 위에 질문을 해주시죠. 질문하려고 공약 그래요. 발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려고 그런다고. 그 수요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야 분양도 되고 사람도 남고 학교도 삽니다. 우리 김문근 김문근 후보님께서 그 가평초 있는데 임대 아파트를 지은 것처럼, 임대주택 지은 것처럼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 후보님하고 저하고 한 90% 이상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매포 아파트 건축 필요성, 그거 제가 깊이 있게 개입했고 지금 한 90% 이상 됐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도 들어갔고 129세대 내지 200세대. 그것이 매포 파출소 앞에 했던 로타리 앞에 우리 군유지에 거의 다 이제 돼가 있고 단양도 2차적으로 할 거고 그 점에 저하고 인식이 똑같고요. 네네. 다만 그 가평 원래 그 프로그램 의해서 가평 초등학교 그것도 뭐 누군 잘못했다 그랬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는 좀 예,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고요. 그것이 국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네네.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창의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도우 거쳐서 중앙에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정부에서 8등 안에 들어가지고 네, 잘하셨고요. 이제 160억을 받아서 한 겁니다. 마지막이라 제 얘기 좀 그중에서 일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소백산의 그린랜드 조성, 지방 정원 조성, 산양삼 육성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뭐 제대로 이제 되진 않고 계속 그 연차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춘을 두 개의 축으로 살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 문화와 소백산 자연 치유입니다. 온달 관광지 관광객은 고구려 유적지라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 드라마 세트장 중심입니다. 저는 사적 제264호 온달 산성을 진짜 주인공으로 세워서 온달 최후의 길 스토리텔링 코스와 야간 햇불 순례로 체리온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세트장은 고구려 정체성을 살리겠습니다. 온달 문화축제는 야간의 드론쇼라든지 또는 주간의 국제 활쏘기 대회 등으로 전국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소백산은 소비형이 아니라 회복형 관광으로 만들겠습니다. 구인사 천태종과 연계한 저음식 면역 프로그램, 디지털 디톡스 수면 캠프, 북벽, 남한강, 온달 권역까지 연결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트레킹길을 조성해서 네, 질문을 마무리해 주셔야 할 많은 시간이 관광객을 있습니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 단양의 핵심은 인구 증가와 관광인데 이를 위해서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왜 탈락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달에 올렸는데 탈락된 건 맞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는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서류를 잘 만들었지만은 또 도나 중앙에서 볼 때 다소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 기획 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5개 뽑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철저히 제가 내려오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탈락된 거를 반성해서 철저히 만들고 특수 지체 많이 해가지고 반드시 꼭 하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 주도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시간 쓰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인데 지금 김 후보님께서 오해하는 그 부분을 제 시간을 해서 할 테니까 제 이야기를 좀 막지 말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공모 신청서, 이것이 앞장입니다. 이 앞장이고 여기가 이제 뒷장입니다. 앞뒷장 해놓고 뒤에
한 4, 50페이지 두꺼운 서류가 첨부돼서 도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면 후보님 보시면 지금 계속 그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추진 의지 없음 이렇게 됐죠? 예. 지속 추진 의지. 순환 경제는 제출 없음인데 제출 V자 됐고 지속 추진 의지의 없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9월 달에 그때 할 때 9월 28일 날 제출할 때에 그 15만 원씩 월 주는데 군비를 10,000원 올릴 때마다 가점 1점 주겠다. 이걸 지속 추진 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올리면 17만 원 주면은 가점 2점이 된다. 이것이 지속 추진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만 원 외에 자기네 시군비 알돈을 투자해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약간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지속적인 의지.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것이 지속 추진 의지 내만에 V자 쓰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건 안 알아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뭐 보건노총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전부 다 어느 시군이든 지속 추진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딱 하나 됐죠. 옥천도 지속 추진이 없으면 됐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 보더라도 한두 군데 있거나 말거나 그럴 겁니다. 이것이 군수가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국에서 5개 하잖아요. 질문으로 좀 넘어가 주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그 지속 추진 2만 원 더 올린다 그랬습니다. 17만 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속 추진이 있음이 되겠죠.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가 좀 있으시죠? 네, 저는 뭐 오해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어차피 그 지속 추진 의지에 뭐 그 추가로 돈을 뭐 10,000원, 20,000원 올리는 그 부분보다 전체적 내용으로 면회 환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만 얘기할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이 그래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후보님께서 그 뜻은 있었다고 하시고 또 이번에 그 부군수가 또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또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돼서 그렇죠. 단양 국민이 매달 15만 원이라는 이거 근데 방해놓으면 안 되고 잘 되도록 응원을 해야죠. 그냥 응원하죠. 제가 그걸 서명을 받으러 갈 때 그걸 막은 게 내가 볼 때는 했다니 난 군수님 이해가 안 가서 깜짝 쪽이죠. 놀랐어요. 군수님. 아니 저 후보님 쪽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거 설명하라고 그 우리 저기 회원들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돌아다녔는데 면사무소 가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군수님이 자꾸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30초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예. 서로 이제 이해하는 측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걸로 끝내자고요.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속 추진이 없음 체계된 것이 김문근 군수가 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알겠습니다.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선거에 낙선하신 후에 가스와 관련된 후보님께서 가스 관련된 대학 전공이라든가 경력이 없으시죠? 그전까지만 해도.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3년 임기를 마치셨는데 그 당시 공공기관 전체 이건 인터넷을 제가 두드려봤어요.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이 1.5 내지 1.6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 그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아니 기본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잘했을 때 인센티브도 있고 이러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그래 나왔는데 어쨌든 상당한 연봉인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즉 LNG 보급률이 제가 지난번에 공약도 있지만은 그때 16.3%인데 지금 22.1%까지 올랐어요. 저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가스회사, 우린 충청에너지지요, 에너지 서비스. 거기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아주 조금씩만 시설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때 사임감사로 계실 때 그때 좋은 찬스인데 우리 단양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가스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유관 기관인 그 가스회사와 충청에너지 서비스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단양에 좀 가스를 많이 보급했으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먹어도 되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라 답변 드릴게요. 지금 군수님께서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계시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시설된 가스. 그러니까 제가 유관기관이에요. 아니, 그건 유관기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죠. 군수님이 여태까지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살았습니까? 압력이 아니라 협조를 해야죠. 우리 단양 지역을 위해서.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곡하시는 거고 단양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 번영의 시장 상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가서 무료로 갔다가
그 가스 안전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수해 났을 때 또 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저도 그 내용을 전기안전공사와 알아요. 같이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스안전공사 그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일들을 많이 좀 남겼는데 그 좀 안 좋은 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제 알았습니다. 권한도 예.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그 또 관련 있든 없든 간에 단양 지역을 위해서 우리 최대한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된다. 아니, 노력해야 되는 건 이제 맞죠. 그 그런데 말씀을 권한이 드린 겁니다. 없는 사람한테 권한 이상의 행위를 하라 그러면 안 되고요. 제 권한 내에서는 충분히 우리 가서 무료 그 가스안전 점검도 해드렸고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어상천 가서 충분한 지원도 예, 알았습니다. 해드렸고 그럼 다음 제가 할 질문으로 수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한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천 선거 단양을 위해서 하기를 했다. 그 네. 우리 단양군과 시멘트사하고 네. 중청에너지 서비스하고 네네. 이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저 잘한다고 생각해요.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깔으셔야죠. 시멘트사에서 그동안 네네. 네. 그 연료로서 딴 걸 썼는데 앞으로는 그 청정 에너지 네, LNG를 쓰는 좋습니다. 걸로다가 예, 예. 양은 더 있지만 일단 시작에 문호를 텄다. 그렇죠.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다 더해서 평동 1, 2부터 9리까지 네, 저도 지금 공약에 넣습니다. 가스 우선 공급하자. 예, 예. 이런 공약을 했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넣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공급하게 예, 다음 서로 질문 힘을 합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 8년 전에 선거가 끝난 뒤에 네네. 자원봉사 현장에서 뭐 본 적이 없다든가 또 뭐 시중에 이런저런 얘기해서 산불이라든가 수해 네. 또 축제 마늘 캐기 이런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특히 그 단양촌댐 건설 저지 그 뜨거운 여름에 삼복더위에 저지 제가 네, 제일 뭐 먼저 전부 다 시작한 거 했는데 모르시죠? 온 국민 앞 걸기도 했는데 그때 저 얼굴이 좀 자주 미안하지만 카메라에 제가 안 찍혀서 아니, 그런가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거기 제일 먼저 갔고 그랬어요? 제가 프랭카드 2개를 제일 먼저 건 사람이고 그건 저 이장협의회 가서 단성 이장협의회장님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제일, 열심히 어쨌든 전체적으로 싸웠어요. 네. 평상시 활동이 좀 뜸하다가 이제 선거철에만 좀 활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그게 일부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뭐라 그러나 아주 공작에 능해요 국민의힘 쪽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아니 제가 국민의힘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도 정말 기본사에서부터 제가 기본사에 평생 회원이에요. 100만 원씩 내야 들어가요 거기. 그건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회원으로. 그거부터 해가지고 기본사에 농어촌 기본소득 쭉 일해 왔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나오고 나서 다만 이제 제가 국회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충남이라든지 뭐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연합회 그 공동대표로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우리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또는 우리 지인들 또는 회원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그 뭐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술도 잘 못 먹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루는데 여기서 차마 뭐 그 얘기까지는 하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질문으로 넘어가야 드리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 30여 김 시간 후보님께 충분됐습니다. 걱정을 끼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많이 강조하시는데 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가점 2점 올리고 그랬으니까 전국에 1등부터 5등까지 된다 하더라도 꼭 되세요. 꼭 될 확률이 꽤 크다고 봐요. 네,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따지면 가점 2점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럼요. 꼭 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월 5만 원씩 네, 그 단양형 기본소득으로 하려고 하고 60만 원 있습니다. 1년에 한다 그랬는데 네, 네. 그럼 우리 단양구로만 하면 1년에 162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것이 그 정상적으로 15만 원 하게 되면은 답변 시간을 주시죠. 국비, 도비가 합쳐서 70%와 30% 더하는데 네네. 이것을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살 빈먹기 아닌가도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차피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을 할 때 군비, 도비,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0% 있죠. 네, 그거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낭비되는 안 하게 것처럼 되면 100% 군비로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사업은 세금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자꾸 오해들 하는데 강남 집값이 왜 제일 비쌉니까? 거기 원래 뽕밭이었어요.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과 관련된 보충 발언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마다 시간을 2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2분이니까요. 시간 유념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근 후보, 김광직 후보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김문근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단양 군민 여러분 1시간 가까이 토론 잘 보셨을 겁니다. 누가 정말 안심이 되고 단양 군수로서 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 높으신 안목으로다가 충분히 비교 검토가 되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정말 제 전목된 힘을 다해왔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큰 사업들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보면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수는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알아야 자격이 되는 거 아닐까요? 군수는 그냥 애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일 잘하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단양 군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프로에게 맡길 것인가? 아마추어에게 맡길 것인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는다면은 국비, 도비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 경험과 인맥 또 열정으로 정말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 김문근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을 보겠습니다. 제가 퇴임한 뒤에도 역사와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군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광직 후보 역시 마무리 발언 2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위기에 빠진 단양을 구할 사람이 누군지 판단해 주십시오. 상머슴처럼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환경운동, 노동조합,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농민수당을 받는데 애써 온 것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알아야 면장합니다. 관료만 하면 절차만 보입니다. 관료만 하면 핑계만 보입니다. 관료만 하면 있던 길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양에 돈이 돌게 하고 사람이 넘치게 할 사람 김광직입니다. 더 이상 관료 출신에게 단양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만 하는 군정으로는 단양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단양이 발전하려면 여당과 손잡고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끌고 와야 합니다. 대형 공약 다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래서 민주당 분수여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이 수월하고 단양에 필요한 지원도 더 폭넓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양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수도 바꿔야 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그대로 좋은 것은 승계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면 됩니다. 예산 나오는 군수, 소득을 높이는 군수, 기호 1번 김광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양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충북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플러스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